저희 자주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포럼은 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 것인가 그런 주제로 포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 여러 분야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런 주제 속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모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중앙대학교의 심리학 이 김선미 교수님 모시고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김선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건 인간은 이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인간만의 놓고 본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사회 속에서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과 희망 역시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속한 이 사회 집단 속에서 영향을 받고 또 자신도 사회에 영향을 주겠지만 또 사회가 자신의 꿈과 희망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과 사회가 결국은 조화롭게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나의 꿈과 또 희망 또 진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엔 긍정의 심리학을 중심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좋은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그 인간 개인의 심리를 떠나서 사회 속에서 인간 심리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나를 그 속에 어떻게 맞춰가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렵게 매번 어렵지만 이번에도 어렵게 이화여대 양윤 교수님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그 분야에 가장 많은 연구와 또 통찰력 그리고 지혜를 갖추신 분일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양윤 교수님을 모시고 교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여러분들께 조금 나눠드리고 또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양윤 교수님께 이렇게 멀리 또 걸음을 해주신 양윤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양윤 교수님께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우분도 계시고, 연인도 계시고, 여기 고등학생 한 분 들어보실래요?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중학생? 한번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중학생. 괜찮아요. 나중에 50대 예방하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아니신 분들 대학생? 끄떡끄떡. 네. 대학생은 나이 들어서 손 돌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자, 다른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김 원장님 전화를 받고 원래 원장님이 저한테 요청하신 주제 그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제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제가 그것보다는 대상이 중고생, 청소년이라는 말을 듣고 그 순간에 그것보다 그렇게 정말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좀 무지개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반드시 그 밑바닥에 기초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몸에 꼭 체화시켜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고 제가 알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숙한 시민 의식이에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정말 성숙함을 지니는 것이 그런 토대가 튼튼해야만 바로 그 위에 어떤 꿈도 키울 수 있지 그 토대가 약하면 사상 부각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택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평생을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혼자 진공 속에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때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함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이 나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제가 본다면 내가 뭐 했니? 알겠어요? 하고 후회할 수도 있고
바로 그러한 조금이라도 그러한 시간을 단축하고 이렇게 도움이 되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조금은 부정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 상당히 좀 대부분이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제가 정말 발가 벗겨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더 나은 정말 성숙한 시민으로 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민 그러면 그게 뭐야? 도시에 사는 사람? 하지만 서양에서는 시민이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시민의식. 그런 사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민의식.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인간 속에서의 집단 속에서의 인간 행동이에요. 자 여기에 나오는 주제들은 바로 이제 심리학에 보면 사회 심리학이 있어요. 그 사회 심리학에서 다뤄지는 굉장히 많은 주제들 가운데 여기서 바로 집단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를 추려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여기 타인이 존재함의 효과라고 적혀 있어요. 자 바로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먼저 나온 것이 우리는 사회적 촉진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변에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수행, 자기의 일이 평상시보다도 더 끌어올려 가지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막 해내야 돼. 그걸 우리가 사회적 촉진이라고 합니다. 즉 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더 잘하려고 하는 거죠. 남이 없다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알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보세요. 여도 가운데 콘서트장, 뭐 우리 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기산에 가게 되면 하잖아요. 기산에 무슨 뭐 록밴드 와가지고 하고 그 록 콘서트 할 텐데 그때 그 가수들이 뭐 보셨어요? 그리 뭐죠? 복면가왕을 해요. 복면가왕 했는데 노래 부르는데 관중들이 하나도 없다고 관중들이 아무도 없고 가수들 노래 부른다면 재밌겠어요? 여러분 혼자 남겨둘게 우리 다 나가고 혼자 노래 불러봐요. 재밌어요? 재미없겠죠. 그렇죠? 네. 바로 하지만 이렇게 주변이 있을 때 사람들은 더 신이 난다. 그게 바로 사회적 촉진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주변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수익이 올라가는 거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두 가지 요구 조건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자, 아까 관중들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관중들이 있는데, 첫 번째, 관중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못한다고 했고, 근데 관중이 있어요. 관중이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안 듣고, 신문을 다 펴가지고, 또는 SNS 있죠?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네? 좀 뻘쭘하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관중이 있다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관중들이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한테 호응을 안 해줘요. 그러면 저는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전혀 안 하고 싶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결혼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집에서 바깥 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딴짓하고 있어요. 화나요? 안 나요? 촉진이 안 돼요.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 관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요거는 뭐냐? 필요적으로 충분적으로 있어요. 바로 뭐냐? 공동으로 활동해요.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어우러져야만 제가 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맞장구 쳐주지 않으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 학교에서 보세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친구들이 가만히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럼 신나서 얘기 못하겠죠.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가 친구냐 그럴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자, 주변에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수익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바로 안중효과라는 필요효과, 그 다음에 충분 조건인 공동활동이라는 것이 같이 나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돼요? 뭔가를 열심히 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같이 어우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보다
어디 모임에 있었을 때 같이 어울려줘야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더 이상 나오는 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반대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사회적 태만이. 이게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주변에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의 수행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들 저거 해봤어요? 줄 달리기? 줄 하잖아요, 그렇죠? 해본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어디서 진짜 힘을 주나요? 아, 정답 나왔어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다시 줄만 잡고 소리만 질러요, 그렇죠? 네. 바로 사회적 태만이에요. 왜? 공동으로 있다 보니까 내가 줄을 잡아서 당기는지 안 당기는지를 밖에서 봐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당기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 사람이 하겠지. 알겠어요? 잡고 있어요. 일명의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무임승천하고 하죠. 자,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사회적 태만입니다. 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 학교 때 혹시 그 팀과제 하지 않아요? 하죠. 여기 대학생들도 팀과제 하죠. 그렇죠? 지난번에 그 뭐죠? 그 홍설이. 치인트. 맞아, 치인트. 그래. 그 치인트에서 홍설이가 웬 선배 하나 때문에 애먹죠? 네. 그 선배 뭐라 그랬어요? 야, 내 이름 넣어주면 안 되니? 그렇죠? 그럼 뭐라 그래? 나가. 그렇지? 바로 이게 사회적 태만.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큼 하는지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팀 과제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팀 단위로만 평가할 게 아니라 그 팀 속에 있는 개인도 따로 또 평가해줘야 돼요. 그러면 바로 제가 무임승차, 사회적 태만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할 때 그런 식의 어떤 팀 단위로 평가도 중요하지만 주도 평가 받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한다면 이런 사회적 태만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이제 좀 쉬운 거니까 이렇게 해서 촉진과 태만. 알겠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부탁부탁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강의의 이 강의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앉아서 듣는다는 거죠. 가장 나쁜 건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린다. 그게 인간이에요. 자,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들을 다 듣고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인간이란 어떤 동물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무서운 얘기 들어갑니다. 여기 나오면 뭘 개성합니다. 뭘 개성. 자, 무슨 소리냐? 어떤 집단 상황에서는 개인의 정체감이 최소화되어서 대중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감이 줄어들고 따라서 인격적이거나 비일상적인 행동이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몰개성화합니다. 저게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군중심리예요. 여러분들 군중심리라는 말 들어봤죠? 군중심리가 긍정적 의미예요? 부정적 의미예요? 부정적 의미죠. 왜 부정적 의미예요? 왜? 아니, 말을 했으면 그 근거도 같이 대주면 아까 말했죠. 사회적 촉진, 공동활동. 네. 그럼 그 근거가 뭐예요? 왜? 군중심리. 대개 우리가 군중심리라고 하게 되면 어떤 집단으로 폭동 같은 거 일어날 때 그 속에서 물건 훔치고 막 이렇게 하고 그걸 우리가 폭동, 그래서 군중심리라는 말 쓰죠. 그렇죠? 대개 사회에 있어 어떤 부정적인 현상을 설명할 때 군중심리라는 걸 갖다 붙이죠. 자, 바로 그게 왜 그러냐? 여기는 옳게 내가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 정체성. 내 이름을 보고 내가 누구고, 알겠어요? 하는 그런 부분이 나에 관한 개인적인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단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180도 바뀌는 그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굉장히 실험이 나왔어요. 미국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짐 파프라 사람이 여기 나오는 실험을 했는데 우리 그림 한번 보세요.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한 세 사람이 앉아있어요. 사람 같아요? 동물 같아요? 사람이에요. 대학생들. 그것도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의 대학생들. 근데 이 시험이 뭐냐면 저 세 명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앞에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 저 세 선생이 학생을 처벌하기 싫어. 전기 충격을 줘요. 문제 풀다가 틀리면 전기 충격을 줘요. 자, 근데 지금 이 세 명의 선생님들은 얼굴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죠. 완전히 가면으로 덮었죠. 누가 누군지 모르죠. 저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앞에 있는 학생, 그 다음에 저 세 명 전부 다 똑같은 대학의 학생들이에요. 단지 서로 캠퍼스에서 몰랐다 뿐이지만 똑같은 학생들인데 진짜 정말 잔인하게 쳐. 다시는 안 볼 거죠. 잔인해. 너 나 모르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 얼마든지 너 처벌할 수 있어. 틀려서 그 대가 전기 충격을 진짜 정말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바로 짐바르도가 이걸 조금 변형을 해서 바로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데 상황 투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학생들한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복면을 씌우는 경우가 있고, 알겠어요? 복면을 씌우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는 얼굴을 다 드러냈어요. 얼굴을 드러내고 여기다가 진짜 그 학생의 이름을 붙였어요. 네임 태그를 붙였어요. 홍길동. 알겠습니까? 세 명 정도. 그러고 나가지고 처벌하라고 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후함이 두려워서 못해. 자, 바로 그런 거 또 바꿔요. 이번에는 저 학생들한테 뭐를 입히냐면요. 간호사이죠. 간호사. 간호사의 하얀 가운, 그래, 의사의 하얀 가운 있죠. 그거를 입힙니다. 이제 이름은 안 달아요. 이름표는 안 달지만 간호사의 간호사 복장을 한다든지 의사 복장을 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또 처벌을 못해요. 왜냐? 앞에 네임 태그, 이름표를 붙이고 얼굴이 드러난 경우는 바로 자기의 정체성이 그대로 다 오픈됐죠. 드러났어요. 그리고 지금 의사라는 가운을 입거나 간호사라는 복장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은 대학생이긴 하지만 바로 지금 외부로 드러난 정체성은 뭐죠? 의사나 간호사. 그렇죠? 의사나 간호사는 남을 처벌하는 직업이에요. 남을 도와주는 직업이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되면 처벌을 못해요.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정말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익명성.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익명성. 그 다음에 상황 특유의 사회, 의사로서의 기록, 간호사로서의 기록, 저런 복장을 했을 경우에 저건 뭐냐면 미국의 아주 옛날에 유명했던 KKK 집단의 복장이에요. 유태인 흑인들을 처벌하는 무서운 남부의 집단들. 그 복장. 그 집단은 어때요? 처벌 진짜 재미있어요. 바로 그런 익명성과 상황 특유의 그런 규범들이 제공되는데 저기서 백색이 바로 익명성이에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은 정말 잔인해져. 즉 내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정말 잔인해져. 이거 여러분들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많죠. 어디서 경험하죠? 댓글이죠. 그렇죠? SNS 댓글 보세요. 맞아요? 자, 올렸더니 거기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험한 얘기 막 달아놓죠. 그렇죠? 왜? SNS상에서는 내가 누군지 드러나야겠어. 알겠어요? 인간으로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교육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말 하면 돼요. 자, 이대로 답변을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는 어두운 게 무서웠죠? 그렇죠? 어릴 때는 어두운 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어때요? 좋아요. 어두운 게 더 좋지요? 실수도 가진 거. 초심을 잃었어. 왜? 어둠 속에 있으면 왜 좋아요? 맞아. 내가 안 보이는 거야.
내 정체가 아주 다르죠. 알겠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어릴 때 초식으로 돌아가세요. 더 밝게. 정말 이 사람은 익명성만 보장된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저것 때문에 나온 거 있잖아요. SNS에서 실명을 하죠. 아이디, 태양과 같은 그런 것 좀 없애버리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실명 좀 하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미국 받아가지고 죽은 연예인 같은 게 뭐죠? 최진수법이라는 거. 하지만 그거 통과 안 되고 있죠? 그래. 개인의 의사표현, 자유표현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개인의 인권은? 그럼 의사표현이 더 중요하다면 그걸로 피해받는 개인의 인권은 버려도 됩니까? 돼요? 네. 둘 다 중요해요. 자유로운 표현 중요하고 인권 중요합니다. 단 인권은 맥락에 관계없이 중요하지만 표현은 그냥 정정당당하게 앞에서 분명히 숨어서 익명성에 보장받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의 표현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입니다. 아시겠어요? 성숙한 시민의식. 할 나라 앞에서 여러분들 뒷담하지 마세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뒷담화예요. 그렇죠? 뒤통수 치는 거. 그거 하면 여러분 언젠가 똑같이 당합니다. 알겠어요? 진짜 무슨 대만이에요. 사람은 익명성이 보장되면 절대적으로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 방관자 쇼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아주 슬픈 얘기입니다. 방관자 쇼크. 구경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경꾼. 근데 앞에 사회적 촉진이라든지 태만이라든지 그다음에 뭘 개성하는 사회심리학자들이 사회 현상 속에서 그를 보고 연구를 했지만 이 방관자 쇼가는 정말 아주 우연한 사건이 터져요. 우연한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사회심리학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이 방관자 쇼가예요. 어떤 사건이냐면 60년대에 미국에서 어느 동부의 주택가에서 살인 사건이 있어요. 60년대에 살인 사건이 생기는데 그게 주택가예요. 근데 그게 발생한 시간이 바로 그때 그 주택가에 사람들이 다 집에 있을 시간이에요. 바로 제노베티라는 젊은 흑인 여성이 살인합니다. 무려 그때 걸린 시간이 30분이 넘어요. 그리고 그때 비명소리가 엄청 들려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집에 머물렀던 그 시간에 30분 가까이 사건이 터졌는데 주민들 어느 누구도 경찰에다가 연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사건이 1초에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 길이 30분을 흘러가는 동안에 집에 가득 있던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경찰을 부르지 못했다는 사실. 결국은 그 여성을 살해됐어요. 바로 그게 다음날 신문에 계속 뜨거든요. 바로 미국의 시민 정신은 죽었다. 알겠어요? 시민, 아까 말한 시티즌, 도시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민 정신이 죽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거냐 해가지고 미국의 사회심리학자들이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간단해요. 실험을 해요. 이 실험은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언제냐 2007년인가요? 2008년인가 EBS 방송국 지하에서 실험을 바로 미국의 그 실험과 똑같이 합니다. 자, 어떤 실험이냐? 한 방에 이런 방에 학생을 집단으로 집어넣어요. 한 10명 정도 집단으로 집어넣는데 9명은 조교들이에요. 교수의 조교들. 그러니까 늑대, 인간의 탈을 쓴 늑대. 한 명만 어린 양이에요. 보호받지 못한 어린 양. 그래서 10명이 문제를 풀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방으로 저 문틈으로 연기를 집어넣어요. 모르겠어요? 연기가
방에 연기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서 말을 하던가 어떻게 어떤 액션을 취해야죠. 그렇죠? 어땠을 것 같아요? 집단으로 10명 정도가 같이 있다 보니까 10분이 지나면 그 방이 가득해요. 연기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그때까지. 알겠어요? 자, 이게 진짜 재미입니다. 집단으로 있는데 방에는 뭔가가 지금 연기가 들어와. 근데 이상한 걸 느껴. 근데도 사람들은 거기서 반응을 안 해요. 알겠어요? 정말 이게 뭐예요? 근데 이번에 또 바꿔요, 상황을. 그렇게 여러 명이 있지를 않고 혼자 있는데 방에 여러분이 혼자 있어요. 그거 똑같아요. 연기가 들어왔어. 그땐 어떨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쳐. 여기 무슨 일이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왜 두 상황에서 그런 다른 결과가 그게 그치. 야, 진짜 오늘 너무 기분 좋다. 이 사회적 촉진이다. 만종쇼가 함께 공동활동. 아, 오늘 아주 학습 효과가 굉장히 오네. 내가 됐다. 자, 아주 좋았어요. 맞아요. 누군가는 하겠죠. 누군가는. 그게 바로 뭘까요? 여기 나오는 책임감이 분산돼요. 책임감이 분산.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방관자 모두가 무시해. 이 상황은 집단으로 있다 보니까 이 상황은 위급하지 않은 거야.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무시해. 이게 이 사건이 실험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국내에서 일어납니다. 2002년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그때 태어났나요? 네. 미안해요. 자, 바로 대구 지하철 사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식 쌓였죠. 바깥으로 나오고. 그렇죠? 집단으로 있었어요. 곧 떠나겠지. 지하철에서 설마 불 나겠어? 보내온 문자에 나온 글입니다. 고인들이 곧 떠날 거야. 알겠어요? 곧 떠날 거고 아무 문제 없어. 설마 지하철에서 불 날 거야? 무시했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하지 않겠어? 알겠어요? 자, 그럼 바로 이 상황이 그 EBS 지하철 똑같이 설마 방송국에서 불 나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방송국에서 왜 불이 나요? 아니, 저 말고 딴 사람 나가겠지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그 제너비티 살인 사건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뭐라 할까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연락하겠지. 더 나가서 쟤를 지금 참 장난치고 심하게 친다. 여러분들 놀 때 심하게 놀 때 있잖아. 비명 지르면서. 그렇죠? 뭐 생일빵 떼기자고. 참 심하게 때리더구만. 자, 참 심하게 논다. 바로 그 상황을 완전히 그냥 넘어가고 방관자가 이 실험이 바로 이 실험 때문에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helping DD 도와주기 행동입니다. 자, 근데 지금 저 방관자 휴가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실제 스웨덴의 어떤 기자가 이 연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착한 사마리아인 알죠? 네. 그 사마리아인이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부탁하고 떠나잖아요. 그렇죠? 바로 오늘날 현대에도 이런 착한 사마리아인이 있느냐라는 기사가 쓰고 싶어가지고 스웨덴 고속도로에서 지가 이제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사고를 한 것처럼 문 열어놓고 지는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었어요. 그러면 피가 나는 미국 사람이니까 어떨 것 같아요? 와서 도와주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무려 2시간 반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전차가 굉장히 많았죠. 어느 차 한 대 쓰지 않고 그냥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가 오늘날 현대탄의 착한 사마리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원인 똑같아요. 걔 지금 술 취해서 뻔했을 것 뿐이야. 알겠어요? 누군가가 서주겠지. 무시. 책임감 없이. 바로 이제 그걸 보니까 또 스웨덴의 심리학자들도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바로 60년대 미국의 저 연구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스웨덴에서도. 국가적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바로 똑같아요. 바로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해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 도와주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중요한 것이 아까 두 가지 원인이 있었죠. 방관자 효과가 생기는 것. 상황에 대한 무시와 책임감 등차.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그 무시와 상황을 무시하고 책임감이 분산되는 그 두 가지 요인을 줄인다면, 희석시킨다면 사람들은 정말 남을 도와줄까? 방관자가 아니라 정말 그걸 위급 상황으로 인지하고 뛰어들어서 정말 도와줄까? 라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야 인간이란 이 존엄성이 살아나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누가 하나가 쓰러졌어요. 막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다 뛰어. 내가 장난한데. 알겠어요? 쓰러졌어.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 튄다. 웃지요?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인간은 뭐가 돼요? 망조가 돼요. 바로 이 실험에서 그나마 우리는 신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지하철을 타요. 그러면서 교수가 떨어져 앉아서 관찰을 하면서 대학원생이죠. 조교를 분산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이 서 있어요. 서 있다가 갑자기 그 조교가 똑같아요. 쓰러지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뉴욕 지하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지금 이 강의실에서 누가 쿵 쓰러졌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 튄다고 그랬죠? 이러고 있다가 쓰러지고 똑같아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움직여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알겠어요? 도와주려고 하지 마. 그 실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80년. 결과 똑같이. 어느 누구도 안 도와줘. 그래서 이번에는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서 있다가 쓰러져. 그러니까 바로 그 대학원 조교의 동료가 가가지고 도와주는 액션을 취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오케이. 뭐 도와드릴 거 없네. 제가 뭐 할까요? 알겠어요? 바로 그거를 우리나라도 똑같이 했어요.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걸 또 스웨덴의 심리학에서 똑같이 해요. 와서 누가 도와주는 장면을 취하니까 차들이 그 다음부터 계속 쓰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도우미 모델의 역할은 정말 중요해요. 누군가가 도와주는 역할을 선택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까 말한 상황에 대한 무시. 이거 진짜 위급한 거구나. 알겠어요? 두 번째, 책임감이 분산된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이 지금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 순간에 뛰어들어서 기도합니다. 자, 개인들이 어떤 상황을 위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규정 지을 때 타인을 모델로 삼듯이 타인을 도움이 주어져야 할 시기를 알려주는 또 모델로 삼기도 해요. 바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집단 속에서 저렇게 도와주는 정말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있으면 어느 누구도 안 낫습니다. 어떤 누가 있어야 된다? 한 명의 도우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주변 사람들을 끌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시간에 한 학생이 쓰러졌어요. 그때 처음엔 다 튀지만 누가 가서 도와주는 장면을 하면 튀던 인간도 다시 또 모여서 뭐 할까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 대목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데 나야 이제 곧 끝나지만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남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 역할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 순간에 제 얘기를 들은 여기 있는 학생들 모두 다 도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말 할게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동차 보험 드시죠? 그렇죠? 왜 들어요? 사고 안 나면 그 자동차 보험이 다 날아가는 돈인데 혹시나 몰라서. 여러분들 사회에 보험 드세요. 내가 도와주면 사회에 보험 들면 나중에 큽니다. 아시겠어요? 꼭 이런 식의 경제적으로 접근해야만 끄떡끄떡해요? 오간의 현찰 속에 딱 드는 애정이다. 응? 아니죠, 여러분들? 응? 네. 자, 우리 인간의 본성을 찾자고요. 자, 바로 중요한 거. 인간은 처음에 그냥 냅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유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지하철에 선로에 깔린 사람을 구해야 되는 장면 본 적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지하철을 밀어가지고 끌어죠. 그렇죠? 그 장면 유심히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걸 밀었을까요? 누군가가 먼저 지하철 손을 댄 겁니다. 그리고 민 겁니다.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따라서 그 장면에서 어느 정도 손을 안 댔다면 다 똑같이 손을 안 댑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방관자가 된다는 거, 구경꾼 된다는 거, 정말 이거 무서운 겁니다. 성숙한 시민이시. 여러분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절대 없어요. 인간의 존엄, 나 혼자 존엄하면 답니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의 존엄은 혼자 존엄이 아니라 누군가 더불어 있어서 그 존엄이 더 존엄해지는 겁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여기 나온 도와주기. 다시 한번.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셔라? 저녁이 아직 안 들어가가지고 대심이 없죠. 그렇죠? 자, 도움의 역할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나는 정말 재밌는 얘기. 이거 진짜 황당한 얘기인데, 여기 이제 그 음정과 복정이라는 시험이거든요. 첫 번째, 바로 동조 시험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일상적으로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배가, 여기 대학생들도 있을 텐데, 대학생 보면 동아리 활동하죠. 그 동아리에서 이제 선배가, 야, 가자! 중국집 가자! 그래요. 그러면 1학년 신입생 때 정말 기분 좋잖아요. 아, 선배님이 진짜 맛있는 거 해주나 바로 좋잖아요. 선배가 앉자마자 나 짜장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 짜장. 4학년이 짜장 그럼 3학년 짜장, 2학년 짜장, 1학년이 나는 맹물 짜장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죠? 미투맹. 그렇죠. 나도. 네, 미투라고 하죠. 그게 바로 그냥 동조 현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알겠어요? 나는 저거 먹고 싶은데 잡지 마. 알겠어요? 아, 배고파서 저 시간 됐는데 미안해요. 근데 웬 짜장. 알겠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그렇게 쉽습니다. 자, 바로 공조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실험을 준비할게요, 여러분. 자, 내가 하나 문제 낼게요. 보세요, 여러분들. 요 성분 있죠? 요 성분. 여기 옆에 또 3개 성분 있죠? A, B, C가 있어요. 요거과
같은 성분 A, B, C 중에 어느 겁니까? 뭐 저런 걸 물어, 그렇죠? B 맞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바로 그거를 여기 나오는 애쉬라는 심리학자가 아주 재밌는 실험입니다. 똑같이 물어봐요. 근데 이번에도 집단으로 집어넣어요. 10명도 집단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9명이 늑대예요. 1명만 어린 양이에요. 자, 그 어린 양이 끝에 앉아있어요. 물어요. 똑같이. 어느 것 같습니까? 1번 학생. 저거요? 당연히 C죠. 뭐라고요? 뭐라고? C야. 정답이 아니야. 그쵸? 그 순간에 끝에 있던 그 어린 양은 뭐라 그럴게요? 저 미친놈. 어떻게 C냐? 저 미쳤어. 2번 학생 뭐야? 당연히 C죠. 3번 C요. 4번 C요. 틀린다. 이때 끝에 앉은 그 어린 양은 C.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고 이제 심장이 뛰고 이거를 내가 뭐라고 말을 해? 그러다가 학생 답 뭐야? B? 그 순간에 C로 틀린 거 알아. 틀린 거 아는데 그냥 C라고 얘기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일상적으로 아까 미투맨이 있지만 여기 그런 거 굉장히 많죠. 너 뭐 할래? 그래 하자. 난 싫은데 너는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맞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 실험 참가자들 중에 대략 75%가 적어도 한 번은 동조를 해요. 틀린 걸 알면서도 그걸 말을 못하고 옛날에 드라마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태어나게 나오고 박신양이가 나오고 김정은이라고 이 바보야 왜 내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니 왜 정답을 말을 못해 못해요. 알겠어요? 동조여서 자 바로 또 근데 이 순간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그래서 애쉬가 이 실험을 또 바꿔요. 어떻게 바꿨느냐 집단을 사이즈를 조정을 해봐요. 많이 있다가 적게. 그래서 제가 그런데도 집단 수가 크던 적던, 그러니까 구성원 수가 많던 적던 상관이 없어요. 동조는 다 10명 속에 들어가던 3명 속에 들어가던 알겠어요. 자, 거기서 또 이제 애쉬가 한 발을 더 나와. 이렇게 이 앞에 학생한테 아까 정답 뭐라고 했죠? C라고 그랬죠? C. 두 번째 C, 세 번째 C예요. 그러다가 다섯 번째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 바보들아 저게 C냐? 답은 A지. 하늘 쳐 떠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학생한테 답이 뭐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B. B라고. 자, 그 바뀌어진 예에서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죠? 누가 깼어. 누가 뭘 깼죠? 만장일치 깼어. 만장일치. 앞에 실험에서는 9명이 전부 다 똑같은 C였죠. 그쵸? 근데 요 좀 전에 실험에서는 바로 뭐였죠? 누군가가 오답을 얘기했지만 바로 그 만장일치를 깨버렸어요. 알겠어요? 그 순간에 마지막 학생은 웃으면서 빕니다. 빵! 아까 미투맨에서 다 미투 할 때 누군가가 탕수육 외치면 잡지가 나온다는 자, 그럼 그 순간에 동조가 왜 집단 속에서 생기는지 궁금하죠? 아까 대학생들 그 선배 그 미투맨은 두렵죠? 선배 그 말이 그렇죠? 좀 두려울 선배가 이렇게 눈을 째려보니까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예요. 볼까요? 동조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정보적인 사회 영향과 규범적인 사회 영향이 있는데, 자, 정보적인 사회 영향은 뭐냐?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죠? 다른 사람을. 왜 그렇죠? 암묵적으로 다른 사람은 나보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가정해요. 그래서 남을 자 잠깐만 이 대목에서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 있죠. 진짜 거기에 쪼고 이렇게 손님들처럼 쫙 꽂아놓고 앉아서 먹잖아요. 그렇죠? 보면 물, 빵 있죠. 어느 거 먹어야 돼요? 어느 쪽 물을 먹고 어느 쪽 빵을 먹어야 돼요? 그거 잘못 먹으면 한 사람은 굶어야 돼요. 맞아. 그때 여러분들 어떡하죠? 다른 사람 다 어느 걸 먹는지. 답은 있어요. 좌빵 우물이에요. 좌측빵 우측물. 그게 에티켓이에요. 좌빵 우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굶는다. 자, 바로 중요한 그게 정보적이에요. 남은 나보다 더 많이 알겠지. 남들은 나보다 더 많이 알겠지. 자, 이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회의를 해요. 고등학생도 회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이 있어요. 얘기를 해요. 혼자서 어찌 않습니까? 막 그래요. 그 순간 여러분은 뭐라고 하죠?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그것들 어떻게 해요? 그냥 묻어가자, 나랑. 그렇죠? 동조가요. 왜? 얼마나 많이 알면 저렇게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암묵적으로 수긍하고 들어요. 근데 실제 그럴 가능성 희박해요. 막 던지는 말들 더 많아요. 그때 그거 깨어난다는 거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 돼요. 첫 번째,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너 어떻게 알았어? 그 출처가 어디야? 알겠어요? 그 출처가 어디야? 너 어떻게 알았어? 딱 질문 던졌을 때 답 못하면 그 꽝입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 여러분의 생각 갖고 있으면 그런 목소리 큰 사람한테 알겠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 이기는 거고 또 어떻게 알았어? 출처 뭐야? 딱 두 마디면 돼. 알겠어요? 자, 바로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중요한 규범적 사회 영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사람들은 집단과 보조를 맞추고 싶어하고 집단에 수용되게 될 거예요. 그 집단에서 내가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 집단 있잖아요. 또래 집단 있잖아요. 또래 집단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걸 좋아요? 싫지요. 싫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아있으니까 운 좋게 잡먹기 식으로 같이 갈 수가 없죠. 그렇죠? 바로 동주. 자, 그렇다면 잠깐만 정보적 영향. 남은 나보다 더 많이 알겠지. 규범적 영향. 그 집단에서 내가 쫓겨나는 게 싫어. 오케이? 그 두 가지 이유인데 그렇다면 이 순간에 앞에 이 시점에서는 왜 대학생들이 동조했을까요? 왜? 어떤 것 때문에? 정보적. 정보적? 아니죠. 규범적 영역이죠. 같은 대학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내가 이상한 짓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묻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복잡한 것도 있지만 저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 주변에 가면 굉장히 높은 빌딩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하늘도 있어 괜찮아요. 하늘도 이렇게 되거든요. 갔다가 이래 보세요. 진짜 하늘 보면서 한 5분만 그래 보세요.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경. 추종자들이 싹 와가지고 요행하는데. 자, 그러면 그 동조는 무슨 동조? 정보적이죠. 내가 안 보이는데 얘는 봐? 얘는 뭘 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더 뭐야? 알겠어요? 동조라는 것은 바로 그 두 가지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 동조 현상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 근데 또 사실은 이 동조에 관한 이게 문화적 차이인데요. 왜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집단주의 문화예요.
뭔지 알죠? 네. 바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여러분 친구 데려가고 집에 여러분 부모님한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제 친구라고 해요? 오, 그럼 많이 이제 좋아졌네. 이런 말이죠. 우리 친구야. 또 결혼할 때 우리 와이프야. 우리 남편이야. 그래. 언제 남편분이 싫어했어? 뭐죠? 내 남편, 내 친구, 알겠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집까지 하고 그래요? 내 집까지 하고 그래요? 우리 집. 되게 우리 집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집까지 하는 말 잘. 근데 미국 my house. 바로 그게 뭐냐면 개인주의. 근데 우리는 집단주의가 돼가지고 우리라는 말을 참 썼어요. 아우, we. 바로 이게 재밌는 게 뭐냐. 개인주의 문화인 미국에서 이러한 동조, 남을 따라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현상이에요. 개인은 남과 다르거든요. 그 남이 틀린 답을 얘기해서 남이 다른 답을 얘기해야 되는데 개인주의죠. 그럼 동조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집단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집단 속에 있어야 되니까 정보적 이 아니라 규범적 영향이 있잖아. 집단 속에 있어야 되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 부모님한테 야단맞죠? 부모님 뭐라고 야단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여러분이 말 안 들을 때 뭐라고 야단치죠? 너 집에서 나가 그러죠. 맞죠? 너 지금 내 자식 아니야, 나가! 그중에서 팔 거야. 맞죠? 미국은 어떨 것 같아요? 나가! 그러면 진짜 웃으면서 나가. 웃으면서 오케이? 그냥 미국은 애들 했을 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반응이 정확해. 이제부터 일주일간 긍정을 해. 그러면 애들은 잘못했어요. 철저한 개인주의 집단주의. 여러분은 가정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미국은 나가라는 거 진짜 잘해요. 바로 그런 문화 속에서 미국에서 동조가 일어났다는 것은 진짜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죠. 자, 근데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도 이제 바로 뭐예요? 개인주의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동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아까 내 집, 내 친구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나라 자체가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 바로 동조 현상, 집단 속에서의 저런 것은 문화에 상관이 없어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어요. 정말 동조라는 것이 여러분들 항상 옳은 걸까? 내 생각과는 무관하다. 나는 거기 아니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후회 안 할까?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은 묻어가는 거 편할 때도 있어요. 힘들 때, 지쳤을 때. 하지만 그렇게 묻어가는 거 결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틀린 거, 잘못된 거, 반듯하게 말하고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동조하는 것. 자, 바로 이 동조 현상. 그러니까 속에서 말하고 싶은데 쟤는 목소리도 크네. 아니야 할 것 같아. 나는 아는 거 없는데 말하기 싶어서 나는 정말 개운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낮추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걸 심리학에서 셀프라고 하거든요. 셀프 컨셉, 자기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 셀프 컨셉이 내 셀프가 튼튼해야만, 건강해야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건강하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 동조와 관련돼가지고 셀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오헬리의 마지막 입세 읽은 사람 있어요? 마지막 입세. 마지막 입세에서 그 입세 진짜 입세예요? 아니요. 그렸죠? 왜 그렸어요? 그쵸, 희망을 줬어요. 맞아. 왜? 그 병든 소녀가 뭐라고 했죠? 잘 맞아요.
그 병든 소녀는 셀프가 어때요? 지금 자기 자신이 병들어 있죠. 약하니까, 아프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어때요? 병들고 아픈 것처럼. 적에 떨어지면 나도 떨어지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바로 나무를 그려놓는 거죠. 잎새를 그려서 그 셀프를 어떻게 하고 강하게 바꿔놓는 거죠. 아, 저 바람 속에도, 비바람 속에도 안 떨어지고 있구나. 나도. 알겠어요? 바로 여러분의 셀프를 강하게,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네. 그게 약하면 어떤 뭐 진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갖다 줘도 안 돼요. 밑바닥에 바로 그 셀프라는 거, 자기라는 것이 있더라. 자, 바로 이거 도구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것이 있어요. 오늘 벌써 6시네. 빨리 끝내셔야겠다. 미안해요. 재미없어요? 아니요. 좀 더 해요? 자, 여기 나오는 이제 권위의 복종이라는 거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끔찍한 실험이에요. 바로 저건 뭐냐면 밀 그램이 한 실험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바로 저 밀 그램이 굉장히 궁금증을 가진 게 있어요. 독일의 나치가 유태인들을 거의 600만을 죽이거든요. 아우슈비츠라든지 기타 수용소에서.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홀로코스트를 할 수 있느냐. 알겠습니까? 바로 인간 내면의 본성에 악한 잔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선 저런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밀그램이 독일에 가가지고 그때 그 아우슈비츠 또는 그런 수용소에 근무했던 독일 병사, 관료 이런 사람들을 만나더라고요. 면접을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전혀 인간의 그런 잔인함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도대체 이렇게 순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느냐. 바로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밀그램이 실험을 해요. 이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와서 실험을 하는데 똑같아요. 바로 이 학습자하고 선생이 학습자가 틀리면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 보면 요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학습하는 사람, 문제를 푸는 사람이고 여기 이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바로 틀리면 여기 전기 충격 장치가 있어요. 그거를 올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전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사람과 선생님과 학습자 사이에는 벽이 있어요. 서로를 못 봐요. 딴 땅에서 떨어져서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자, 이 실험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실험 참가자의 65%가 전기 충격의 마지막 단계 450V 이를 때까지 복종합니다. 즉 실험자가 이런 말이에요. 틀렸으니까 처벌하세요. 그러면 계속 스위치를 눌러서 마지막에 있는 450V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인간이 죽어요. 근데 이 실험은 그때까지 잔인하지 않고 바로 학습자가 연기를 하죠. 같은 고통을 막 비명을 지르고 그래요. 실제 아무 상처는 없어요. 자,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바로 밀그램이 이 실험을 또 변형을 해요. 재밌는 변형을 하는데 실험 도우미를 2명 더 추가해요. 즉 선생님이죠. 처벌을 해야 되면 선생님을 더 추가를 했는데 그 실험 도우미 중에 누구라도 처벌을 거부하면 복종률이 떨어져요. 즉 선생님 역할을 맡은 사람들끼리 의견 일치가 안 돼요. 네, 두 번째, 연구자를 1명 더 추가해요. 실험자. 그러니까 교수가 1명 더 들어가가지고 바로 교수들끼리 서로 갈등이 일어나요. 하자 말자. 그러면 복종률은 제로가 돼요. 자, 바로 이 실험 속에서 밀그램이 얻어낸 것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저 말도 안 되는 복종을 하느냐. 이게 재밌는 것은 옛날에 EBS에 똑같은 실험이에요. 가짜 경찰 복장을 입은 사람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일반 시민이에요. 대학생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죄송합니다. 인사를 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쓰레기 좀 주워주세요. 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더 황당한 걸 시켜요. 그냥 체력 검증을 하겠습니다. 팔굽히기 50회만 해보십시오. 토끼팀 10회만 해보십시오. 여기 같은 거 하겠어요? 해요. 경찰과 복장을 가짜 경찰 앞에서 해요. 100%. 그런 복종을 말도 안 되는 사람. 여러분들 정말 나라면 안 그렇게, 나라면 그렇게는 안 해요. 집단 속에서. 정말 그거 아주 잘못된 생각. 자, 바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여기 뭐 감찰, 완충, 장치, 역할 모델, 뭐 창발적 상황, 이전 정당화 있는데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설명해요. 바로 창발적 상황하고 이념 정당화. 이 두 가지가 복종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 창발적 상황은 뭐냐면 저 밀그램의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대학생이 아니에요. 일반 주민들이에요. 그 예일대학 인근에 사는 일반인들이에요. 나이도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해요. 그 속에 변호사도 있고 공인회계사도 있고 그다음에 기능원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까 내가 어떤 실험을 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다 듣고 이해했어요. 알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학습자한테 정기 충격을 주고 처벌하는 거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사인을 했어요. 계약을 맺고.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이미 함정에 빠졌어요. 이미 함정에 빠졌어요. 이거 진짜 무서워요.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한번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뒤로 돌아 나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쁜 행동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알겠어요?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비가 와요. 그러면 그 빗물 고인 뒤에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요? 까치발로 이렇게 피해가죠. 그러다가 실수로 발 한번 담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부터 킥고인이지. 막 밟고 나가죠? 이왕 버렸는데. 알겠어요? 그 순간도 빼서 더 안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온몸을 담그죠? 부르죠? 자, 나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내가 한번 그런 식으로 가면 계속해서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건 두 번째, 이것도 진짜 중요하죠. 이념 정당화. 그 시대에 흘러가는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이 있어요. 그 이념을 따라가지고 맹목적으로 비판을 심없이. 자, 바로 유태인들 죽인 그 나치는 위대한 독일 제국 건설이었어요. 위대한 독일 제국 건설이자는 이념을 정당하기 위해서 한두 명의 유태인쯤이야 가볍게 그러면 그거잖아요. 대의를 위해서 뭐를 희생해? 소가 희생될 수밖에 없지 않니? 그런 말 하죠. 그렇죠? 이념 정당. 정말 그게 성숙한 시민의식이었을까? 보세요, 여러분. 대의명분, 국가를 위해서 개인 인권 포기해. 과학을 위해서 줄기세포 포기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종교, 인권, 민주주의, 평화 등등. 바로 그러한 대의명분을 위해서 이 개인의 그 부분들은 하찮아요. 그건 아니죠. 바로 왜 복종을 하느냐. 왜 복종? 저 두 가지. 한 번 빠졌고 다시 못 돌아나오고 이념을 정당. 즉 경찰관이 시켰어요. 경찰관은 국가의 공권력이고 국가의 질서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당하고 내가 옳은 일을 해주는 것이 정당하시죠. 알겠습니까?
복종이 100%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잘못된 거에 대한 복종은 시정을 해야죠. 잘못된 거 아니면 나와야죠. 알겠어요? 자,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복종제가 나왔어요. 용인대 그 조직 속에는 규범이 있어요. 용인되는 행동과 신념에 대한 그런 규칙이 있어요. 제복을 입혀놓으면 군복을 입혀놓으면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제가 어때 재밌는 말로 군인은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지나갈 때 뭐라고 하죠? 저희 군인 간다고 하지 사람 간다는 말 안 하죠. 중요한 게 바로 그냥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나름대로의 규범이 존재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규범을 따라가려고 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는 조직 속에 있다 보면 학생의 규범이 있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 정말 그 속에서 죄수와 관수자의 상호작용을 하듯이 그 규범 속의 사람들은 규범에 매여서 간다는 겁니다. 즉 내가 나의 분명한 나의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이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물론 우리가 조직을 우선시하는 거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자,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전부 다 조직을 우선시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나온 것이 이제 집단 사고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지금 우리 사회의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집단 사고. 초록은 동색입니다. 집단으로 사고를 치는 겁니다. 저 사고가 그 사고가 아니고요.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인데 여러분들 하나 진짜 끔찍한 예가 있어요. 여기 보면 1960년도 미국 케네디 정부의 쿠바 피그만 침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쿠바가 미국의 앞마당이에요. 그 쿠바에 바로 카스트로가 핵 미사일 기지를 건설합니다. 미국 난리가 났죠. 어떻게 앞마당에 핵기지 습니까? 그래서 케네디 정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뭐냐? 바로 피그만이에요. 그 지역이. 특공대를 침투해서 미사일 기지를 폭파하죠.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투입된 특공대 전원이 못살나갑니다 아무도 못 살아요. 그게 황당한 작전이었는데도 어떻게 거기에 부정적인 견해, 반대 견해 한 번도 없이 그거를 그대로 끌고 나가요. 집단으로 사고치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람들이, 집단의 구성원들이 집단 합의하에 관심으로 자신의 이견, 반대의 견해를 엉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경우 회의해요. 그럼 난 반대하고 싶은데 반대 못해요. 합의를 했는데 그냥 쫓아가죠. 아까 말한 동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냥. 그걸 통해서 바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조직해요. 이게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냥 여기 굉장히 많아요. 집단의 응집력이 강하다든지 뭐 외부로부터 고립됐다든지 그게 많은데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이 집단 사고는 초록인 곳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앉아있으면 다 똑같이 돼요. 알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국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왔어요? 중식 먹자 그러죠. 그렇죠? 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라면 먹자 그러죠. 다른 얘기 안 나오죠. 그렇죠? 집단 사고. 근데 나는 이번엔 라면 말고 딴 거 먹고 싶어. 그래도 반대 안 하죠.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러다 보니까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막으려면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구성원을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다양성.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묶어놓으면요. 반드시 저 집단사고 터집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자기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만 사귀지 마세요. 알겠어요? 나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그거를 수용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그걸 통해서 절치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될 때 그걸 잡아줄 수 있는 등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생각이 다르다도 친구는 아닐지언정 지기는 아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드시 주변에 있어야 돼요. 없다면 집단 사고 터집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것들 좀 보세요. 굉장히 안 좋은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라는 분들이 얼굴 보니까 지금 다 일그러졌어요. 배도 못 가죽겠는데 이상한 일이 나와요. 자, 이걸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건 아까 성숙한 시민의식을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여러분들 인간이 얼마나 다 뒤질 수 있는지 상황 속에서 집단 속에서 얼마큼 다 뒤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해야 돼요. 그거를 모르고 들어갔을 때가 알고 들어갔을 때도 어떻겠어요? 알고 들어갔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대비할 수 있죠. 알겠어요 여러분들? 동조, 월계성화, 지금 말한 집단사고, 복종, 동조, 분단 이런 조직 속에서 집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방어해 줄 수 있겠고 바로 여러분의 셀프를 굳건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부정적인 단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숙한 시민이 됐으면 좋겠다는